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금리 인상 또 한 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FOMC 이후로 금리 인상하면 코인 시장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7월 25, 26일 연준에서 FOMC 회의 또 합니다. 자, 이 회의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할지 0.25% 올릴지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인상 확률이 99.2%,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질문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겠죠. 근데 시장 전문가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이미 100% 가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변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겠죠. 자, 오히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주식이나 코인이 오히려 폭등장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또 중요합니다. 자, 이분이 어쩔 수 없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코멘트가 하반기에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또는 인하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코멘트를 오히려 지금 여전히 물가가 높고 고용 지표가 좋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래도 시장이 재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크리스틴 라가드, 이전 IMF 총재,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의 장입니다. 자, 유럽은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금리를 0.25%더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네요. 자, 하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의 은행장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 있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정부의 빚이 지금 너무나 많죠. 국채를 계속 사서 화폐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제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데 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의 빚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빚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은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인상하자니 경기가 박살이 날 것 같고요. 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자니 국가의 빚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자, 여기에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요, 일본의 중앙은행은 계속 본인들 국가, 일본의 국채, 그러니까 빚이죠. 이것을 계속 사면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이것을 믿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가 있다. 지속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의 투자자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국에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돈을 내줄 판국이죠. 당연히 일본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산, 특히 국채, 주식 이런 것들을 많이 살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자, 일본에서 금리를 하지만 인상을 해버린다면 일본 투자자가 굳이 미국과 유럽의 빚, 그러니까 국채겠죠. 그들의 자산을 계속 사줄 필요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본인 나라도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자국으로 머니가 다시 오겠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일본 사람, 전 세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계속 누군가 시장에 내다 판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럼 떨어지겠죠. 자, 국채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데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국채가 시장에 계속 이제 팔리게 되면 자, 수익률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누군가 미국과 유럽에서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하는데 그 빚을 누군가 떠 안아줘야 되는데 미국, 유럽의 빚을 지금 다 갖다 판다.
그러면 빚으로 지탱되는 글로벌 경제죠. 자,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매우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그때 가서야 급격하게 다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왜 인하한다고요? 엄청난 빚으로 지금 지탱해온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낮게 나오지만 소비자 지금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표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뭡니까?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요. 모기지 이제 금리가 7%, 8%인데도 미국에서도 영끌에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시켜줘야 그 빚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저거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요. 유럽 특히 또 한 번의 심각한 경기 침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일본은요. 사실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우방 국가입니다. 자, 일본은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충분히 올리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과 유럽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수치가 녹아서 흘러내릴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 현재로선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자, 미국은 고용률이 견고하죠. 고물가, 특히 코어 CPI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과 유럽은 아직도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크립토 방송이죠. 비트코인 차트를 이번에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이 가격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그 내부에 어떤 그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 위아래로 변동성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좀 특히 크게 올랐던 코인들 5개를 가져왔네요. XDC, 체인링크, 스텔라, 메이커, 톤코인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 코인에 이렇게 과도하게 펌핑이 나왔다? 일단 그 코인들이 아무리 좋은 코인이어도요, 관심 리스트 있죠? 관심 코인 리스트에서 그 코인을 삭제하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코인도 그 가격을 낮게 사셔야 유리하십니다. XDC가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8월 달에 파리에서 무슨 이더리움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가해서 불주의 기업들과 다수의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체인링크도 많이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볼린저 밴드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단 밴드를 크게 뚫고 올라와 줘야 그 위에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면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커다오의 메이커라고 하는 코인을 바이백,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거죠. 주식으로 치면 그걸 발표한 이후에 28%가 일주일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기 상승, 자,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존 템플턴, 월가의 영원한 스승, 실제로 워런 버펫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었던 이분의 명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좋은 기업이라고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좋은 기업이라고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애플과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다 돈을 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 좋은 자산, 이 좋은 회사, 이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산이 과연 적절한 가격인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고요. 자, 유튜브 유명하신 분이죠. 너나위라고 하는 분은 부동산이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해서 좋은 입지에 위치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투자가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뭐 그 위에 뭐 판교도 좋고요. 분당도 요즘 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가격이 현재 철저하게 하락장에 머물고 있고 내가 살 만큼 떨어져 있느냐 한번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FOMC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올해는 지금 4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거 이제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이런 거 발표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발표 시점 오히려 좀 전후로 해서 급등락이 이어질 수가 있죠. 이것을 조금 싸게 사시거나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매매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답일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시 경제 큰 틀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뭐 작년부터 지금 뭐 5%가 넘는 고금리 여기서 근데 뭐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국의 CPI 지표, 당연히 수직으로 점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죠. 아마도 다음 달이 되면 2%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 지금 3.5% 기준금리입니다. 자, 미국은 아까 5.5%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3.5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아시죠?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뭐 세계 1위 수준이고 최고 수준이고요. 영끌족들 또 특히 이제 부동산을 빚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이 빚이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오히려 현실에 가깝습니다. 자, 빚으로 성장을 해온 글로벌 경제, 뭐 미국, 유럽, 뭐 어느 일반 국가,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죠. 뭐 중국, 일본, 전 세계에서 빚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자, 높은 금리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빚을 진 국가, 기업, 개인들은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기의 흥왕, 또 소위 말하는 사이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홍수가 있었죠. 참 피해가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뉴스를 보시면 매번 피해를 겪고 있는 주 계층, 아무래도 조금 농어촌이나 시장이나 또 저지대에 위치한 그런 어떤 뭐 반지하를 포함해서요. 자, 이런 분들이 사실 피해를 좀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홍수라고 하는 게 덮쳤을 때 가장 약한 지역, 가장 낮은 지역부터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IMF 뭐 예전에 이제 뭐 예전 자료긴 하지만 구제 금융을 받았던 국가 리스트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이거 이제 좀 유럽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실은 받는 국가,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가 계속 또 받고 여러 군데서 또 받습니다. 뭐 세계은행에서도 받고요. 어떤 국제기구에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빚이죠. 빚을 이렇게 내가 끌어다 썼는데 금리를 이렇게까지 급하게 또 오랫동안 가져가면 경제 강한 가장 약한 구리부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괜찮아 보이죠? 글쎄요, 가장 마지막에 쓰러질 국가가 저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기 침체를 그렇게 확신하는데 당신은 왜 코인 투자를 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죠. 제가 이제 뭐 질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코인의 미래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그 폭락장에 헐값으로 주워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인 투자에 대해서 지식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도 걱정이고요. 팔아도 걱정입니다. 왜요? 팔았는데 더 오를까 봐 걱정인 거죠. 자, 올라도 걱정이고요.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이게 결국 뭘까요? 평소 본인의 소신과 지식과 믿음이 진짜 이렇게 있냐 없냐가 이런 행동으로 결국은 뭐 나뉘게 되겠죠. 평소 본인의 소신대로 끝까지 사실 밀고 나가셔야 되고요. 자, 모든 투자의 결과 결국에는 본인의
손가락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참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결국에 뭐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하는 것 도움이 많이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에 대한 그 프로핏을 가져가시는 것도 본인이고요. 돈을 잃게 되는 것도 결국 본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만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